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율리아 사상 내용 조금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 문제를 맞으면 율리아 사상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틀리면 또 한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율리라는 학문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나 이 부분은 특히 더 추상적이라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만 캐치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주제는요 여러분들 조선 성리학 논쟁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누구랑 누가 싸웠답니까? 그렇지, 이 황과 기대승이 싸우는데 나중에 기대승의 입장을 이가 전수함으로써 이 황과 이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싸움을 먼저 보기 전에 성리학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자 선생님께서 쓴 성리학, 곧 주자란 책에 어떤 문제점 혹은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모순 때문에 나중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A에 치중하면 A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B로 치중하면 B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주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자 선생님께서는 크게 성리학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기론이라는 본체론. 우주의 본체가 만들어질 때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걸 본체론 혹은 이기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하는 이론입니다. 그걸 심성론 혹은 본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자도 유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생활학에서 인간은 이 본성의 수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라는 이론인데 그게 세 번째 수양론이 됩니다. 주자 선생님께서는 크게 다시 한번요 세 가지 주제로 성리학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그렇지, 본체론. 본체론은 우주의 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 그렇지, 이라는 원소와 기라는 원소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리가 도대체 뭐고 기가 도대체 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두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리라는 원소와 하나는 기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리라는 건 이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리라는 걸 뭘 의미한다고요? 원리를 의미합니다. 리는 원리를 의미하고요. 근데 그 원리만 있다고 해서 그걸 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이 원리가 뭐 안에 있습니까? 이 뭉툭한 쇠뭉퉁이 안에 있습니다. 이 뭉툭한 쇠뭉퉁이가 원리를 갖고 있죠. 쉽게 말하면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이 뭉툭한 이 쇠뭉퉁이, 사람 얼굴 쉽게 말하면 이 뭉퉁한 쇠뭉퉁이 곧 겉모습입니다. 이 겉모습을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겉모습을 다른 말로 재료적인 측면 혹은 현상적인 측면, 눈에 보이는 상이란 뜻이야. 현상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원리와 현상적인 측면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마이크도 마이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수들이 차고 나오는 핀 마이크도 마이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하는 뭉퉁한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유선 마이크, 그것도 마이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못은 다르나? 그렇지, 키의 측면은 다르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재료도 다르잖아요.
보이는 측면도 다르잖아요. 그치? 기의 측면은 다르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는 같지.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는 같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리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와 재료적인 측면이 합쳐져서 비로소 이 마이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되십니까? 노트북을 생각해 볼까요? 노트북도 컴퓨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도 컴퓨터라고 하지. 하지만 뭔 달라? 보여지는 현상적인 측면, 곧 한 글자로 뭐? 기의 측면은 다릅니다. 하지만 무엇은 똑같아. 그렇지. 이걸 돌려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리는 똑같지. 그래서 리의 측면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노트북이 생각해봐. 컴퓨터가 겉모습만 있다고 해서 그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컴퓨터도 리라는 측면과 기라는 측면의 결합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시 들어볼까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이렇게 긴 것도 형광등이라고 하고요. 짧은 것도 형광등이라고 합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 형광등도 집에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형광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형광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형광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원리만 있다고 여러분들 형광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긴 유리관, 짧은 유리관, 두 줄로 된 유리관, 이 유리관이라는 걸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결국은 긴 유리관이나 짧은 유리관이나 두 줄로 된 유리관 안에 형광등, 빛을 반사시키는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형광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형광등도 리라는 측면과 기라는 측면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리와 기의 의미 확실히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본체로 모든 만물은 기와 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고 무슨 마이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되지. 충전을 할 때 내가 갖고 가는 건 원리적인 측면이야? 아니면 이 쇠뭉퉁이를 갖고 가는 거야? 그렇지. 옮겨지는 건 쇠뭉퉁이가 옮겨지는 거지. 쇠뭉퉁이가 옮겨질 때 그 안에 원리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자 선생님께서는 본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기가 움직이는 거야. 쇠뭉퉁이가 움직인다고 그랬지. 기가 움직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이 움직이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라는 건 모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형이라고 말합니다. 원리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움직일 수 없지. 원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모양이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유형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유형, 유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 그래서 본체론에서는 리는 능동성이 없으며 기가 능동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요. 리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리는 능동성이 없으며 기만 능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리와 기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물도 리와 기의 결합이 아닌 사물이 없기 때문에 이 리와 기를 분리하는 순간 그건 이미 사물이 아닌 거지. 이 말 이해되나? 모든 사물들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리와 기를 분리하는 순간 그건 사물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현실에서는 리기, 불상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의 모든 만물들은 리와 기가 이게 리자가 분리된단 말이거든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분리되는 순간 이건 이미 마이크가 아닌 거죠. 노트북이 이미 분리되는 순간 그건 노트북이 아니고요. 선풍기가 분리되는 순간 그건 이미 선풍기가 아닌 거지. 됩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모든 만물들은 리기, 불상리 원칙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리라는 건 원리고 기라는 건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 원리가 될 수 없고 원리가 현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리기, 불상, 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리와 모습적인 측면은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자는 잡곡밥 할 때 잡자입니다. 섞일 잡 되십니까? 그럼 리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리가 현상이 될 수 없고 현상이 원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리가 리한테 기라고 말할 수 없고요. 기한테 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시지? 오케이? 이 부분까지가 본체론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성론 한번 볼게요. 심성론인데 심성론은 여러분들 조금 쓰고 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의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맹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맹자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왜 선하다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맹자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이유는 하늘에서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고 선할 수 있는 4가지 단서를 준 거야.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하늘에서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줬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리치를 두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천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란 천리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본성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육체지. 그래서 본성은 천리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성은 천리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이걸 또 이기론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리는 원리였고 기는 모습이었지. 그럼 인간한테 드러나는 모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육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분은 천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를 붙이고 싶으신 거고요. 육체는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뭘 붙이고 싶으신 겁니까? 기를 붙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격을 한번 볼게요. 성격은 천리. 맹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만들어졌으니 인간의 본성이 선해. 그럼 하늘에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하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길래 인간의 본성이 선할 수 있을까? 하늘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하늘의 성격은 순선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순수하게 선하고 악은 없는 존재가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줬으니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성에 천리만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항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선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 육체가 본성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건 육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육체라는 건 그 성격이 어떠냐면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성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유교의 자연관 배웠죠. 자, 봐봐. 자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을 3등분 시켜놨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자연 3등분 된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인간이 존재하고요.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었고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이 있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무슨 존재이며 중간적 존재이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기 때문에 하늘한테도 영향을 받고 땅한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하늘한테 무슨 영향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하늘의 순수한 이치인 천리의 영향을 받았고요. 땅한테는 무슨 영향을 받았어? 그렇지. 땅에 나는 곡식을 먹고 인간의 육체가 컸잖아. 그래서 육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교의 자연관이고 인간관이거든. 그 논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곡식이 자란다고 그랬지? 인간의 존재는 자기 육체만 클 정도로 땅에서 곡식을 캐서 먹으면 좋은데 그 곡식을 뭐 하려는 게 있습니까? 저장해 놓으려는 게 있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육체가 지닌 뭐라고 한다고요?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욕망은 가끔 여러분들 충돌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나도 땅의 곡식을 많이 캐서 뭐 하고 싶습니까? 저장하고 싶고요. 너도 땅의 곡식을 많이 캐서 저장하고 싶겠지. 그런데 이 땅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한하게 많습니까? 아니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정되어 있죠. 그럼 이 한정된 재화를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어. 갖고 싶다는 게 두 자로 뭡니까? 욕망이지.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어. 그럼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충돌을 한다? 그럼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고요.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럼 욕망은 악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까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의 본성은 천리에도 영향을 받고 육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리는 원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주자 선생님께서는 리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고요. 육체는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천리는 순수하게 선하고 악은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육체라는 건 욕망이 좌우되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리에다가 이분은 뭘 붙이냐면요. 인간 본래로서의 성이라는 본연지성을 붙이시고 싶으신 거고요. 육체에다가는 기라는 진료가 만들어낸 성이라고 해서 기질지성이란 말을 붙이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어렵지 않지? 자, 다시 또 맹자로 돌아가 봅시다. 맹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하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해. 그런데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줬대. 4가지 단서를 줬대. 그렇다면 이 천리에다 이 사람 뭘 붙이고 싶은 거야? 사단이라는 걸 붙이고 싶으신 거고요. 육체라는 건 욕망덩어리야. 욕망도 하나의 뭡니까? 감정이겠지. 그래서 육체는 뭐에 지배를 받는? 7점의 지배를 받는 7정이란 말 어려운 말 아니에요. 7가지 감정이란 뜻입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요.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 감정을 7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심성론이야. 그대로 적혀있죠? 심성론은 본성론이라고 하고요. 리에다가 사단을 붙이고 싶고 지에다가 7정을 붙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단은 순수무학이고 본연지성이라고 말하고요. 7정은 가성과학이고 기질지성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건 유교는 여러분들 인간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죠. 인간이 도덕적이어야지 뭐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야. 사회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살려면 결국은 이 둘 중에 뭐가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천리가 나를 이끌어야지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겠지. 이 천리에다가 뭘 붙여놨습니까? 리를 붙여놨죠. 그래서 천리가 인간을 이끌어야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리의 이끔이 있어야지 인간도 도덕적이면 사회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뭐의 이끔이 있어야 된다? 리의 이끔이 있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나잖아요. 그럼 촉 있는 얘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이상하시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분은요. 여러분들 본처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리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능동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능동성이 없다는 건 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리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리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의 전제에는 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자의 본체론과 주자의 심성론은 리의 능동성에 있어서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런 모순적 이론을 갖고 있는 주자의 성리학을 후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본체론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은 뭔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기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심성론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은 뭣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기, 도, 리, 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이 말 되십니까? 그래서 조선 성리학 논쟁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양론입니다. 수양론은 이제 보세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도덕적 생활을 해야 돼. 사회도 도덕적으로 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 왜? 순수하게 선하니까. 그럼 인간이 적극적으로 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지. 하늘의 이치인 천리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좋은 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리에 따르면 순수하게 선하게 사는데 문제는 이제 육체에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뭐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욕망에 입사했다고 했었지. 그럼 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악적인 부분을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조절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좋은 천리하고 인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수하게 선한 천리는 존중을 하고 인간의 욕망적인 부분은 여기서 거자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거할 때 거자를 쓰는데 여기서 제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석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제어나 조절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거를 뭐라고 해석하자고요? 제어나 조절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인간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천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면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되겠다. 이걸 6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존, 천리, 인욕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4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존양성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양자는 뭐냐면 기를 양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 것을 길러주는 라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삼양라면. 뭘 길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자는 기를 양자인데 그럼 보자. 이 도식에서 둘 중에 보다 더 길러야 될 건 뭐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육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키가 작아요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둘 중에 우리가 길러야 될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순선무악한 천리를 더 길러야겠지. 그래서 양은 천리를 받는 겁니다. 저희 앞에 있는 천리를 받습니다. 그럼 존천리하고 똑같은 말이 됐죠? 오케이. 성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성할 성자에다가 살필 찰자인데 우리가 천리에 의해서 한 행동은 반성할 이유가 없지. 왜? 항상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반성하고 살펴야 되는 건 뭡니까? 육체가 한 행동, 욕망이 한 행동을 살피고 반성해야겠지? 그래서 이 성찰은 뭘 받습니까? 거인욕을 그대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걸 두 자로 들으면요. 거경인데 여기서 거자는 제거할 거자가 아니고요. 주거지, 거주할 때 거자입니다. 머물, 뜻입니다. 그럼 머물러야 됩니다. 경자는 공경한 경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경건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음속에 경건함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도식에서 또 내 본성이 경건하게 되려면 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욕망과 육체에 흔들리면 안 되지.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순선무악한 천리에 그대로 따라가면 내 마음속은 어떻게 될까? 경건하게 되겠지. 그래서 거경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존천리 거인욕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에 대한 수양이야? 그렇지. 나에 대한 수양이지. 인간에 대한 수양이지. 근데 인간이 인간만 대하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뭣도 대해? 나 지금 뭐 들고 있어? 마이크 들고 있지? 분필 들고 있지? 뭣도 대하니? 사물도 대하지. 그럼 사물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본성이 있겠죠.
그럼 본성이 있다라면 그 사물도 뭘 받았을까요? 원리를 받았겠지. 그럼 사물을 올바로 대할 때는 뭘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야? 사물에 들어가 있는 원리를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해봐. 이 마이크의 원리는 뭐였어?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의 원리를 알고 이 마이크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뤄야겠죠. 저처럼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뤄야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의 원리를 모르고 다룬다면 이건 그냥 쇠농충에 불과하죠. 도둑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때려버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건 이 마이크를 제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분필은 여러분들 이 원리가 뭡니까? 칠판에 쓰여진다라는 게 원리지. 근데 이 분필을 원리를 모르고 제가 배고파서 막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건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만 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도 대한다? 사물도 대하는데 그 사물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사물의 리치를 먼저 알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물의 리치를 먼저 알고 나중에 행동해야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먼저 안다. 두 자로 선지, 나중에 행한다. 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선지후행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후행해야지 사물을 올바로 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궁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궁자는 궁구히 한다는 뜻이야. 궁구히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탐구하여 밝힌다는 뜻이거든. 궁극적으로 탐구하여 밝힌다는 뜻이고요. 리는 사물의 리치를 말합니다. 그럼 사물의 리치를 궁극적으로 탐구하여 밝혀야겠지. 그래야지 사물 대할 때 올바로 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격물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물이라는 건 사물의 격식이란 뜻입니다. 그럼 사물의 이치가 되겠지. 사물의 격식을 시지. 치자는 이를 치자야. 지자는 알지자야. 그럼 뭐야? 사물의 격식을 알 때까지 이른다는 뜻이지? 궁리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사물의 격식을 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주자 선생님께서는 수양론에서 두 가지 걸 이야기했네. 하나는 전천리 거인욕, 하나는 경물치지의 수양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수양이 필요하고 사물에 대한 수양이 됐을 때 인간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가 주자 성리학을 아주 짧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주제는 이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뭘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이황과 이의 사당 칠정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황과 이의 싸움, 곧 사당 칠정 논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발단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이황 동네에 살았던 선비였던 정지윤이라는 사람이 천명도를 저술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천명도를 저술할 때 이황 선생님의 감수를 봤는데 그 감수가 틀렸다라고 전주의 촌부였던 기대승이 비판을 하면서 시작되는 싸움이 사당 칠정 논쟁입니다. 가볼게요. 정지훈 선생님이 천명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 발어리하고 칠정 발어기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발어리에서 어자가 포인트입니다. 이 어자가 포인트인데 뭐뭐에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사단은 리에서 말하고 칠정은 기에서 말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순간 리와 기의 능동성이 부정돼 버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봐봐. 현철이가 학교에서 하교한다라고 하면요. 현철이는 움직이는 거지. 근데 학교는 가만히 있게 되잖아. 이 말 이해된가? 그럼 여기서 현철이는 누가 될까요? 사단이 되는 거고요. 리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학교가 되는 거지. 그럼 학교는 가만히 있었는데 현철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학교 곧 리는 능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 능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된가? 오케이. 결국은
사단 발언이 하고 칠정 발언이 한다라고 써버리면 주자 선생께서 본체론과 신성론에서 말했던 리의 능동성, 기의 능동성이 사라져버리는 문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걸 누가? 이황 선생께서 감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감수해서 바꿉니다. 사단은 발지비하고 칠정은 발지기한다라고 바꿔 쓰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면 어떤 문구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사단 발질이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는 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사단은 리, 가바라는 거고요. 칠정은 기, 가바라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현철이가 학교에서 하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현철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리가 되는 거고요. 칠정이 되는 거지. 제 말이 되시죠? 그래서 사단은 리, 가바라고 칠정은 기, 가바란다고 하면 리에도 능동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기에도 능동성이 인정이 되므로 주자 선생님 입장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여 이황 선생께서는 감수해서 천명도를 세상에 뿌리시게 됩니다. 되십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천명도가 누구한테까지 전해지냐면 전라도 전주에 살았던 총부였던 선비였던 기대승에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대승 선생이 이 문구를 딱 보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황 선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황 선생은 틀렸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황 선생은 왕의 스승이셨던 분입니다. 왕의 스승이 이론적으로 틀렸다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전라도 총부였던 기대승이 까게 됩니다. 이건 조선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대학자인 이황 선생을 이름도 없는 기대승이 까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맞죠? 이황 선생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이황 선생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문화했던 사람들 누구를 비판하게 될까요? 그렇지, 기대승을 비판하게 되겠죠. 기대승 그 자식 뭐야? 뭔데 우리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당장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유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황 선생입니다. 이황 선생은 실제로 어떤 생각하셨냐면요. 이 문구를 딱 듣고 나서 이황 선생님이 틀렸다라는 문구를 듣고 나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대학자의 면모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내가 맞았네, 네가 맞았네, 자기 입장 절대 바꾸지 않죠. TV에서 가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지식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황 선생께서는 밑에 제자들은 열불을 나서 환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다독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어떻게 비판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단 발질이 하고 칠정 발지기 한다라고 해버리면 첫 번째, 주자 선생님께서 말한 현실적으로 리와 기는 리기, 불상리 한다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리기, 불상리 원칙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리와 기는 현실적으로 모든 만물의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리기, 불상리라는 건 모든 만물에서 리와 기는 둘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와 기가 둘로 분리되는 순간 그건 만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완성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대승이 볼 때는 이황 선생께서 감수하셨던 사단 발질이나 칠정 발지기는 이기 불상리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한번 보시게요. 사단 발지기라고 하는 순간 사단은 리, 가바라는 거지.
그럼 사단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니밖에 없죠. 반면에 칠정 발찌기 한다는 순간 칠정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밖에 없죠. 그럼 사단은 만물도 아니고 완성체도 아니면 칠정 또한 만물도 아니고 완성체가 아닌 게 돼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반박의 논리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주자 선생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나만 즐겁습니까? 나는 기대생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런 천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깔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자 선생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체론에서는 리는 능동성이 없으나 심성론에서는 분명히 리는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계시죠. 제 말이 되십니까? 그런데 심성론 또한 뭐에 바탕을 둬야 되냐면 본체론에 바탕을 둬야 된다라고 기대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체론이 심성론 위에 있기 때문에 리는 리가 이끌 수 있다라는 걸 리의 능동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체론에서 분명히 리는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능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리의 능동성이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 발질이라고 하는 순간 리라는 게 능동성이 생겨버리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자의 본체론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리는 능동성이 없으면 리 말은 이론적으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두 번째 논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리라는 건 원리라는 건 기에 들어가 있죠. 이 마이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뭉퉁한 쇠뭉퉁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리가 들어가 있지. 선풍기만 봐도 그러겠지. 프로펠러 안에 모터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리는 기에 내포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리가 기에 내포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논리 이해되시죠? 어마어마한 논리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비판해서 이황 선생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8년을 주고받습니다. 8년을 주고받는데 재밌는 건 이황 선생은 경상북도 안동에 사셨고요. 기대승은 전라도 전주에 사셨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차로 가면 한 4시간, 5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가셔야겠죠?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겠죠? 그럼 그걸 갖고 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하인이겠죠. 하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우리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하인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 혹은 하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편지는 끊겨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수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수정하시냐면요. 사단, 리발이 기수지하고 칠정, 기발이 이승지한다라고 수정하십니다. 이건 뭘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일까요? 그렇지. 기대승이 말했던 첫 번째 원칙, 불상리 원칙을 의미했던 걸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리가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가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건 리가 먼저 발해서 그걸 기가 따라가는 모습이랍니다. 이게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반면에 칠정이라는 건 기가 발하고 그리고 이건 어조사 이자입니다. 기가 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가 승자입니다. 승마할 때 승자, 탈승자입니다. 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칠정이라는 건 기가 이렇게 발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는 모습입니까?
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리와 기라는 원소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칠정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리와 기라는 원소 두 가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리기불상리 원칙을 위배했던 걸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분 리발이 가능하다는 건 끝까지 고수하고 있죠. 기대승 선생께서는 분명히 주자의 본처론에 충실해서 리발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끝까지 뭐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리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읽어보시면요. 리발과 기발을 모두 인정합니다. 리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어. 이론을 리발, 기발, 다발설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리도 발하고 기도 발하고 상호 발할 수 있다는 호발설이라고 합니다. 리기, 호발설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이 부분은 뭘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리기, 불상, 리 원칙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이분은 뭘 인정하고 싶다? 리, 발을 인정하고 싶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그 플러스는 뭐냐면요. 사단은 순수하게 귀한 리의 발로 인정을 함으로써 리를 보다 더 귀한 것이고 기는 훨씬 비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주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선무악이라고 하셨고요. 7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선가악이라고 하시면서 이왕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리가 발해서 순선무악이 만들어지는 거고 기가 발해서 가선가악 악이 만들어진 거 보면 훨씬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리가 되는 거고 악을 만드는 기는 리에 비해서 어떠다는 거야? 천하다라는 논리를 플러스 하십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리, 기, 기천의 논리를 펴서 다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대승 선생께서 이런 반응을 보십니다. 그래, 이왕 선생님의 이기불상리 원칙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하다. 대단하죠? 선생님께서 노력이 가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력은 가상하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단, 리발이 기수지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쓴다라는 거,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따를 숫자다. 따를 숫자인데 사단을 리는 발하고 기가 따른다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해 봅시다. 뭔가가 뭔가를 따라갈 때 사람이 사람을 따라갈 때 붙어서 따라갑니까? 떨어져서 따라갑니까? 엉덩이에 엉덩이를 붙여서 따라간 사람은 없겠죠?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지. 앞에 사람이 가면 뒤에 따라가는 게 여러분 따라가는 모습이지. 따라간다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결국은 리와 기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리기불상리 원칙에 또다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모든 만물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리기불상리인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리와 기가 결합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 둘이 돼버리잖아.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리가 바라고 기가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리기불상리 원칙에 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말씀하셨던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모습 생각해봐. 우리가 말을 탈 때 엉덩이를 딱 붙여 타는 거 지금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떨어뜨려서 타는 사람도 있다. 발은 붙이고 있겠지. 뭔가를 탄다고 했을 때는 떨어진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대승 선생께서는 리가 바라고 기가 따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리기불상리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길만 하나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편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것 하나만 맞다라는 기바리즘 1도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뭐가 능동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네가 바랄 수 없으면 능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논리적으로는 둘로 불렸어요.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감정이 있겠고 악한 감정이 있겠지. 생각해봐요. 이 둘 중에 악한 건 어떤 겁니까? 칠정이 되는 거고요. 선한 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 되겠죠.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 이론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왼쪽에 사단이 있고 오른쪽에 칠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하나이고 보다 큰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선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마음이 이 둘 중에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보다 더 큰 마음은 이 마음이 되겠죠. 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마음이 칠정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칠정이란 감정이 마음속에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성적인 부분, 선한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사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말하고 기가 따르는 걸 사단이라고 하고 기가 말하고 이가 타는 것을 칠정이라고 하는 건 이 감정을 두 개로 분리시켜버린다라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두 개로 쪼개냐는 거잖아. 되시죠? 그래서 보다 더 넓은 마음인 칠정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맞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칠정이 사단을 포함했다라고 해서 칠포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둘의 싸움을 8년간의 싸움을 이이 선생님이 검토를 합니다. 이 선생님하고 이왕 선생님은 실제로 논쟁을 뻔히 안 됩니다. 이 선생님이 한참 어리기 때문에 논쟁을 뻔히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둘의 싸움을 검토한 후에 이 선생님이 기대승승이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기대승승이라는 건 기발하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길만 맞다는 게 정설이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분도 뭘 부정하는 겁니까? 이발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분도 주자의 본체론에 충실하고 싶으신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선생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순수하게 선한 사단을 만들어낸 네가 귀하고 가성가악한 칠정을 만들어내는 기는 천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논리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기와 이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결합이 구성이 될 때 리는 선하고 순수하게 선하고 귀하고 기는 천하다고 말하면 항상 모든 것 안에 기와 천이 귀와 천이 같이 들어있다는 논리밖에 안 된답니다. 이와 기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바꿔야 된답니다. 봐봐. 아까 제가 마이크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이크도 마이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 마이크도 마이크라고 할 수 있고 가수들이 쓰는 핀 마이크도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라는 원리가 모두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모습이 다르는 건 그 기, 곧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지. 이 원리가 마이크마다 들어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리가 통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습을 국한시킨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인 거지 한쪽은 귀하고 한쪽은 천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와 기의 동등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동등성을 주장한다는 건 리가 귀하고 기가 천한 게 아니고 리도 꼭 원리로서 필요하고 기도 모습으로서 꼭 필요해. 그래야지 만물이 만들어진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익의 기천은 리라는 걸 더 올리고 싶은 논리인데 이통기국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논리가 될까? 이와 기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조화를 강조하게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분은 이는 모든 것에 통하고
기는 그것을 국한시킨다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했다고 써놓고요. 이건 곧 무슨 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기는 조화롭게 있어야지 만물이 구성된다는 조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항과 이 문제 푸는 사람들은 이 표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꼭 외워주십시오. 이항, 이 비교해 볼게요. 이항의 이론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한 이론을 이기 호발설,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호발설이라고 했고요. 이 선생님은 아니다, 이는 바랄 수 없고 기만 발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기발 이승 일도설만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분은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와 기가 구성돼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와 기의 두 가지 원소로 만물이 구성돼 이기,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는 보다 더 귀하고 기는 보다 더 천하다라는 이와 기를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선생님은 아니야, 이 둘이 동등성이 있게 합쳐져야지 만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둘을 합치려고 하죠. 그래서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기천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통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뭐 다 설명했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사단과 칠정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곧 분리하고 싶으신 반면에 이기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큰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 선한 마음을 사단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게 맞다, 칠포사론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반면에 현실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요. 도리나 명분을 보다 더 강조한 사람 누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이황 선생님이 되겠지. 왜? 뭐에 지금 집착하고 계시는 거야? 원리적인 측면은 리에 집착하고 싶잖아. 그래서 리에 집착한다, 원리적인 측면을 더 중시한다. 그럼 이분은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 도리적인 측면, 명분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이분은요, 리도 중요하나 드러나는 건 뭐였다? 기가 드러난다고 그랬지. 드러나는 것을 더 중시한다라면은 현실을 보다 더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실제로 현실 개혁을 중시했으며 사회 경장론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경장이란 말은 개혁한다라는 뜻입니다. 개혁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선생님이 말했던 사회경장론 중에 10만 양병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위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군사 대비를 해야 돼 라는 이론이 되는 거고요. 수미법은 그 당시에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맨 앞에 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특산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로 함께 진상하는 거야. 그걸 특산물세라고 하는데, 이 특산물세의 문제점은요,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배를 진상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날이 안 좋아서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그 배들이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 배들이 떨어져 버렸을 때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배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지역 가가지고 배를 비싸게 사와서 특산세로 내야 된다는 거지.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뭘로 통일하자? 쌀로 통일하자는 거야. 그래서 받을 숫자에다가 쌀 밑자 해가지고요, 쌀로 바닥법 해서 수미법을 실질적으로 주장하고요.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냐면요, 대동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시죠? 현실 개혁 측면에서는 이 선생님이 더욱 강조하신다라고 알아두시고, 이게 좀 어렵다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 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돈을 줬다라는 명분은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럼 뭘 줍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명분은 세워지죠. 그 1,000원짜리 그림이 누구게? 바로 이황 선생님입니다. 좀 허무맹랑합니까?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이황 선생님이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들이 좋아하는 건 1,000원짜리야, 아니면 5,000원짜리야.
5천원짜리를 훨씬 더 좋아하겠지. 아,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건 누구다? 그렇죠. 5천원짜리다. 5천원짜리는 누가 있습니까? 이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 명분을 세울 때는 1,000원짜리 이황,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건 5천원짜리 이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은 위정척사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위정척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도리, 명분, 우리나라의 정신,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위정척사에 영향을 주시는 거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훗날 현실적인 학문인 실학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선생님은 19살 때 여러분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 생활도 하십니다. 아, 그럼 불교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구나를 알 수 있고요. 다른 학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조화의 사고가 있지. 그래서 성리학자지만 양명학도 배척하지 않고 두루두루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와 양명학에도 조예가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서입니다. 저서로는 성학식 도인데 여기서 도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 도자인데 이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 이황 선생은 왕의 스승이었거든. 어렸을 때 왕을 가르치기 위한 성리학의 그림책입니다. 그림 도자예요. 그래서 성리학 체계를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성리학 체계를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내서 왕을 가르쳤던 책입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요. 아, 이황 선생님은 도리를 중시했지, 도리를 중시했다, 성학십도라고 외우시고요. 이 선생님이 쓴 책은 성학집요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에서 요약했다는 책인데 외우시기 어려우면 실제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대승이지. 아, 집요한 사람, 기대승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학집요는 집요한 사람, 기대승, 이로 가시면 외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학파로 따지잖아. 이황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은 산맥 따지면요 태백 중령산맥 이남이거든. 태백 중령산맥 이남이야. 중령산맥 이남을 뭐라고 합니까? 영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 그래서 영남 학파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은 고향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는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충청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도 사람들과 충청도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따랐겠지. 그래서 경기도 기자와 충청도 호자를 합쳐서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라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남이라고 하지. 호남은 무슨 뜻이야? 충청도 이남이란 뜻입니다. 충청도 호자입니다. 그래서 기호학파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경자와 성자가 있는데 이황 선생님은 생각해봐. 다시 한번 도리와 명분을 중시해서 마음속에 경건함을 강조하겠지. 마음속에 경건함이 있어야지 원리적인 측면보다도 중시할 수 있고 도리를 중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마음속에 경건함인 경을 중시했고요. 여기서 이 한자는 성자입니다.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인데 말을 이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을 이루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아,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거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